어제 제목들이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우리 강현 작가님 읽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에 이번에 세월호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있었고, 또 생쇼는 우리가 어제 나연 작가랑 저랑 어제 새벽에 나온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뭐뭐 인척하는 유치살아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서 제작 분담을 해도 다 아시겠죠? 왜 이런지 아직도 분담을 해도 호흡도 없어요. 우리 막 웃을 줄 알고 여기서 주연 대한민국 정부, 조연 우원파 3등 항해사, 해경 오렌지 마스크맨, 스텝 언론, 엑스트라 국민. 그리고 관련 그 단어는 눈물 옵션, 안내방송, 기념 촬영, 조연 배우, 국민선물, 오렌지 마스크맨, 부가학력, 위탁 개탑, 2명, 입골 500명, 우원파, 전부 불화, 오리발, 작전명 416 임무 완료, 돈 언디. 좀 의심스러운 단어는 계란 냄새, 배 밑에 커다란 구멍, 오렌지맨, 황, 추락 범위, 타임라인, 카카오톡, 목격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봤어요. 요걸 가지고 또 작업을 풀어야 되니까, 안내방송이라는 거는 우리 최강 작가님이 질문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돈과 권력의 독점을 위해 국민들에게 오도되고 숨김으로 일관된 거짓 프로 안내를 해방 이후 계속 정권에 의해 해왔는지를 비판하는 의미고, 안내방송에 대한 게 조금 우회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고, 또 잘나라 기도하는 내 소리는 로현 작가님께서 제목을 했는데요. 세월호 관련해서나 혹은 주위 반응이나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 이런 것에 입힌 점을 짧은 추도, 짧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지 하는 말들 속에 있는 언제든 예고되는 또 다른 참사. 이제껏 어떤 일이 있어도 오토리처럼 빨리 회복해서 사는 것에 급급했던 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손들을 남겼지요. 애도 추모의 기도, 재발 방지를 위한 기도 또는 가급적 얼른 이 사건이 넘어가길 바라는 기도, 이 참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혹은 주었으면 하는 기도, 자신들의 수장격의 무사 도피를 바라는 기도 등등 무수히 많은 기도들이 있겠죠. 잘라버리고 싶은 손해의 기도도 있고 그 기도만큼 필연적인데 머물지 말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무중은 제가 제목을 낸 거고요. 모든 사건들이 항상 다 엑스파일을 고치는 우리나라의 그런 제가 좀 살짝 까는 거고, 또 우리 직접 우리 유지아 작가님께서는 리멤버 세월호 쪽으로 제목을 잡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 제목이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되게 좋은 게 많고, 네. 이게 전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전시 제목. 네, 전시. 20일 날 여기서 하는 전시 제목. 그걸 민주주의식으로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럴까요? 왜냐면 다수결로 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맞아. 하다 보면 그리고 각자 또 이거 말고도요. 다른 제목 생각하시는 분들 좀 지금 얘기하시면 좋아요. 또 김포 씨 같은 경우는 취지를 좀 듣고 싶었으니까 이따는 그걸 하고. 리멤버 세월호는 제가 할 작업의 타이틀로 이제 쓰려고 정해놓은 제목이고요. 그거를 뭐 꼭 우리 그룹전에 써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더 좋은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미필적 고의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용도 깊이가 있고. 근데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이제 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생쇼도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미필적 고의하고 생쇼 두 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쇼는 약간은 자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그렇죠. 생쇼하고 지랄하고 잡아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는 모든 판들이 흉판 아니냐라는 비아냥 거리 섞여있는 키치적인 단어인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워낙에 이 세월호 사건이 너무 예민한 사건이라 받아들이는 대상들을 더 많이 고려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생쇼는 키치적인 게 아니라 좀 비판적인 약간 욕짓거리 같은 생쇼예요.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싶은 거.
왜냐면 그 무궁화 꽃이 피는 그 얘기도 음모잖아, 누구 죽였잖아. 아. 언제나 그 죽이고 어떤 똑같은 거니까. 뭐가 보시겠습니다만 언제나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영화 있잖아. 아, 그 영화에서 소설. 김지미형 작가 소설인가? 네. 그 뭐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온 제목에서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 좀 얘기를 좀 발언을 해주세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놀이잖아요. 네. 사람이 안 볼 때 이렇게 네. 막 움직이고 막 그렇죠. 춤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볼 때 따뜻하고. 근데 세월호랑은 약간 거기가 또 있지 않나. 안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여기 지금? 그 놀이로서의 그거가 네. 다른 것으로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무거운 의미로. 좀 꽃이 핀다는 의미, 뭔가 그런 게 무궁화 꽃이 지었습니다. 놀이로서가 아니라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피지 못했습니다. 거의 아니, 살짝 그 뒤에서는 한번 까보면 어때요? 이게 많이 아이들 많이 죽었죠. 꽃으로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궁화 자체가 대한민국 상징하는 거잖아요. 뒤에 무궁화꽃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 우리가 원하는 정부와 우리가 원하는 그 큰 것은 무궁화꽃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네, 존재하는 건데 그 무궁화꽃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으로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정부나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나라 우리 둘이는 어제 생쇼에 거기 다 뒤집어서 우리 잠깐 가자. 그쪽으로도 좀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전지 작가님 많이 모르세요. 어떤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지금 와서 결정을 좀 해야죠. 전 작가님은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본 이제 아까 그 글을 읽어보셨잖아요. 기자의 글 다 읽어보셨죠. 우리는 그런 취지예요. 네, 알겠는데 저걸로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저거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가슴이 아프죠. 당연히 그건데 그러니까 좀 쉽게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게 조심스럽다는 거죠. 네, 조심스러운 얘기도 많고 네,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회의적인 것도 약간 회의적인 작업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갈피가 아직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까지 일단 내가 전에 전 작가님 오히려 우리 요거 제목 얘기한 다음에요. 네. 각자 작업들 푼 거를 좀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정민 작가님 저는 뭐 작업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본 중에 이제 들은 중에 안내방송이랑 이런 뉘앙스가 마음에 가만히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기관이 뭐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예술가들이 굳이 또 다시 할 만한 이야기가 거의 뭐 팩트나 뭐 이런 주장 이런 거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뭐 다른 어떤 느낌을 갖게 한다든가 좀 모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방향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제목들은 조금 너무 직접적이거나 한 번 더 재해석 너무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미 그 많은 그 주장들이 담긴 제목들인 것 같은데 안내방송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면 조금 요 단어 자체의 어떤 그 주장 요소가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거? 이 안내방송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어떤 그 센 느낌이라든가 주장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뭐 세월호와 연관이
서로 연결하고 전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각들이 좀 다들 조금씩 다르네요. 또 저기 좀 더 이거 제목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뉴스나 상황을 봤을 때 되게 연극이지 않지 않게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실패한 연극. 왜냐면 우리는 다 여러 가지의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 찾기에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신이 생겨나고 되게 실패한 연극. 제목은 실패한 연극. 저는 그 제목보다도 일단은 대체적인 테두리를 할 때 많이 열어놔서 작가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어느 누구는 툭 하고 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부를 툭 하고 찌르고 비판의 날을 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모아서 다양하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세월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앞에 써있는 제목에는 너무 그렇게 색깔을 확 드러내지 않지만 그 기저에 있는 걸 우리가 포함하고 조금 더 넓게.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목소리를 다 할 때 그때 훨씬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마음이 좋았던 게 안경민 장관님 작품을 딱 보고 나서 보셨어요? 몇 번 못 보셨죠?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아 이게 작품의 힘이구나. 우리가 광장에서 다른 사람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으로 발언해서 뭔가 시대의 어떤 그런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게라도 이게 결코 이제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또 숨기려는 자들에 대한 우리만의 또 독특한 그런 대응 방식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저는 이제 청소년 작가님 다 묻는 것을 의미로 전시된 그거 들고 있죠. 네. 아니 혹시 청소년 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전시에 혹시? 제목이요? 네. 글쎄요. 개인적으로 혹시? 지금 막 시스템. 근데 원래 작업을 얼마 전부터 미리 좀 구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수업 관련 작업. 그 작업은 어떤 작업? 작업은 그냥 뭐랄까 이게 비단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 그 세월호가 이렇게 국민적인 사건이 되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이제 인드라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임도 우리가 이제 다들 쥐고 있다. 그래서 나비효과처럼 우리도 조금씩 그 무단횡단을 하거나 어떤 사소한 그런 결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사태까지 직간접적으로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전시를 행동하고 된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뭐 그게 비판의 날을 세우든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환기만 시키든 간에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은 어쨌든 추모하는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노란 옐로우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월호 이런 단어를 할 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느낌만 색깔을 한개서 써서 뭐 작업을 해? 조금은 안 했어요. 저기 뭐야 우리 성화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작업에 대한 거 한번 얘기 12시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본인 작업에 대한 거는 한번 들어볼까요? 가시기 전에 어떻게 좀 일단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거 계속 진행 중인데 거기 부분에서 세월호 사건하고 만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족들의 상황에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들은 상처가 된 그리고 이게 그 아닌 상처가 됐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받아
그 슬픔이 무너진 끝에 길을 찾아간다라는 메시지 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와 이게 연결이 되긴 할 건데 그 표현 쪽에서도 연결이 돼야 될지 아니면 표현적으로 나눠야 될지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업. 약간 포커밍이 가까운. 네, 그런 작업을 하고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본인 파트 살짝 영상으로 얘기하시면서 들어가도 돼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기획으로 쓴 거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하나의 작은 우주다. 인간은 음양이 응축된 세계에서 다양한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 즉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인다. 반면 노여움과 슬픔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척한다. 쿨하다, 시크하다 등의 표현이 유행하면서 암묵적으로 난 괜찮아라는 이른바 풀방망이를 자이미 타이에게 강요받는다. 노여움과 슬픔 또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일 뿐이다. 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감정은 사회적 시선에 재단되어야 하는가?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분노하라. 그리고 난 괜찮지 않아라고 외쳐라. 스트레스와 해소, 상처와 치유, 부정 그리고 긍정. 어느 시인은 울음 끝에 슬픔이 무너지고 길이 보인다고 했다.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 그 흉터를 받아들이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무겁고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는 용기는 해소와 치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 하지만 그 조각을 뜨거운 물에 녹이다론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거는 제 개인적 프로젝트인데 이거 구체화시키고 난 다음에 세월호도 사건이 터져갖고 그 세월호도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유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디테일을 찾아가고 있는 유족들이 어떻게 좀 지금 마음을 좀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방향이 좀 치료적인. 일단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괜찮이 잘 살아야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울고 충분히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게 쌓이면 나중에 터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 그들의 슬픔을 개워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의 말을 할지 그거에 구체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래도 퍼포먼스적인 작업이죠. 일단 퍼포먼스적으로 네, 여기 밖에 나가서 둘 다 액티비티하게 많이 나가고 감정을 풀어내는 뭐 그런 식의 본인이 그 중간 역할을 작가로 잘해야 쓰는 그런 작업이에요. 지나가다가 시민이 걸려들 수도 있는 근데 누군가 좀 설정돼서 그 얘기 들을 때는 네, 제 개인적인 작업은 어떤 거냐면 그 길거리에 감정이 무엇보다 풀어내는 거예요. 네. 부정, 정말 극도의 슬픔, 극도의 분노, 이 감정의 덩어리 퍼포머들을 심어놔서 빵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 거리의 행위자들, 관람객들은 감정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실험적인 거였어요. 오늘 프린지에서 거리 퍼포먼스를 하는데 하나의 실험이거든요. 이 감정이 터졌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 1차적으로 터짐이 아니라 왜 주변에 싸우는 거 많이 보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 식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고민하고 이 사람을 터질 수 있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기절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풀어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퍼포먼스랑 같이 교류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유년 작가님이 이제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고 퍼포먼스 있게 하는데 그때 같이들 이렇게 해주면 괜찮겠네요. 잘 들었고 유지한 작가님. 유년 작가님 아니, 그 퍼포먼스 우리 행사 일정에 대해서 조금 그거를 지금 정리된 거는 20일 날 우리가 그룹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날짜 20일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금요일 그러니까 6월 셋째 주 금요일 20일. 원래 27일로 하자고 했다가 너무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방전될 것 같다 준비하다 그래서 일주일 앞으로 땡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0일 날 여기 물레동에서
저녁에 이제 여기 전시 자체를 오픈을 하는데 그냥 전시만 오픈하는 것보다는 이걸 조금 더 이벤트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그 밖에서 물레동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뭔가 발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퍼포먼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각자 개인의 퍼포먼스를 하실 분들도 있고 그냥 어떤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하실 작가분들도 있잖아요. 참여 작가들이 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물레동 전체는 아니지만 이 갤러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물레동에서 좀 요지인 곳들을 저희 공원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좀 뭐랄까 테러랄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 문화 테러 있잖아요. 테러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생쇼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테러이긴 한데 정말 의미 있는 테러를 이제 만들어 봅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아까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했는데 천 작가님이 얘기하는 그 색깔 이야기 되게 좋았고요. 저는 화가다 보니까 저도 그 노란색이 가장 지금은 노란색만 보면 떠오르잖아요. 저건 세월호야. 배송가 되기 때문에 노란색을 잘 활용해서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퍼포먼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소스들은 그 작가 한 명 한 명들이 다 1인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시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노란색 전지에다가 우리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1인 시위를 이 물레동 전체를 가지고 우리 인원수가 좀 되니까 그렇게 동시에 벌렸다가 또 약속된 장소에서 모여서 또 김성화 작가가 하는 생쇼를 또 같이 보면서 또 호응도 하고 또 자리 이동을 하고 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대통령 동상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가서도 예를 들어서 근데 그날 이런 모든 일련의 그 흐름과 행위들은 그 딱히 나는 꼭 무엇을 하겠다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쭉 거리로 나가서 전시 오픈 전까지 행위를 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가면서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즉흥적으로 하셔도 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 지금 금방 오신 저쪽 4.13 운영하고 있는 김꽃 작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을 때는 그 노란색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든가 아니면 노란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고 밖에서 움직이면 그거 자체로도 중간중간에 노란색 뭐가 작가들이 밖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보일 거라서 그렇게 복장을 통일하는 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 1인 피켓 이런 건 다 걸고 웬만하면 걸고 근데 안 걸 사람은 안 걸어도 되고요. 또 최랑민 작가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건 간단히 설명을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작가님 거랑 유지한 작가님 그래서 저희 개인 퍼포먼들이 그쪽은 또 늘 그쪽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좀 중간중간에서 분위기를 느끼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도 시작해서 노란색이고 그냥 SNS에 열어놓고 그 외에 이렇게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노란 티라든지 뭐 누구든 참가할 수 있게 다 열어놓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셨겠지만 이제 이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서울이나 그 지방에서 누구 하시겠다는 분도 있었고
이거를 그 물레동 길거리에 이렇게 하는 건데 위에는 세월호 마크를 누를 거거든요. 이거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시 기간뿐만이 아니라 계속 잊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할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 발이에요. 아이들 사이즈. 이거를 이제 다 전시 때는 이제 유지한 작가님 퍼포먼스 우리 다 같이 할 때 이제 옆에서 이걸 퍼포먼스 하면서 이제 이거 작업 같이 하실 분은 또 스프레이 갖고서 이렇게 물안을 입고 하셔도 되고요. 이 결과물은 전시의 어떤 전시장에 나중에 이렇게 붙일 건데 마치 약간 이게 다 모여가지고 어떤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뭔가를 제압하는 형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재창조해서 이런 그 세월호를 잊지 않고 파헤치려는 그런 우리의 힘을 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실 규명전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김고철님 오셨으니까 6월 20일 금요일 셋째 주 이때 전시를 오픈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또 첫 번째 먼저 작가들이 먼저 여기서 집결했다가 저기 나가서 퍼포밍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전시되어 있는 작업들을 또 작가들 설명도 듣고 나누면서 간단하게 뭐 막걸리 한 잔 정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우리가 이번 거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 뭐 뒷풀이를 막 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행사 그리고 그 토요일 날은 이제 저쪽 어디죠? 시청 서울광장. 서울광장에 그날 그 허락된 그런 그게 있어요. 그거 대규모 집회. 예, 토요일 주말에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청계광장 계속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아무래도 그 집회가 항상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발언하는 그 물레동에서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전시 참여 작가들 위주로 해서 그 서울광장까지 가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서 어떤 언어를 우리가 발언을 합시다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표현의 장소를 시청 앞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거대한 낙서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15m에서 10m짜리 흰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원래 첫 번째 계획은 희생자의 이름을 400 죽은 사람은 300몇 명이죠. 학생들이 400명이 넘고 근데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기다 이제 다 기록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희생자 이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유가족들이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아무리 예술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풀고 싶냐면 그 거대한 캔버스 위에 저와 같이 이 작업에 동참하시는 작가 여러분이 그만한 캔버스 위에서 자기 발언을 거기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페인팅을 해도 되고 거기다가 어떤 글로써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그 자체를 무대로 활용해서 춤을 춘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생각을 맞춰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0일 날 여기 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21일까지 아마 그 작업이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상태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계실 때 20일 날 여기 그룹전 오픈을 하는데 그 낮에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낮 시간에 진행을 하고 물레에서. 네, 물레에서 저녁에 여기서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복장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노란색으로 뭔가 이렇게 색감으로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위생복 아시죠? 일회용 위생복 이렇게 그냥 입고 있던 옷에다가 겉에 이렇게 껴있는 옷 있잖아요. 종이로 만든 거 그걸 제가 작업할 때 많이 써가지고 항상
몇십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덧입으면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흰색이에요. 이게 흰색이라서 노란색은 아닌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해서 여기 참여하는 작가분들 같이 이동하고 우리가 여기 유래동에서 공사를 떠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입어주면 궁상을 떠나도 제대로 떠는 게 되고 그리고 쟤들 뭐 하나 이런 주목성이 되게 좋으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그 옷을 노란색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감으로 칠하다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건 생로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아까 그 단어도 그런 단어를 직접 쓰신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주제에 관련해서 지금 전시를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고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월호 사건이 그 세월호 사건 자체로서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고 추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지 거기서 파생된 노란색이라든가 뭐 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위해서 파생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미지일 뿐인데 우리가 이제 작가로서 모인 우리가 그런 거를 굳이 이렇게 꼭 노란색 맞춰야 되고 그분들 이름을 갖다 쓰기 그분들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그분들 이름을 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너무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죄송한데 제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노란색을 새기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색이 먼저 나가는 게 의미 없는 약간 생각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저는 약간 노란색에 집착하는 게 의미가 지금 딴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 노란색에서 우리가 노란색만 입었을 때는 그냥 색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만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작업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방향이 분명히 실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효과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평상복으로 입고 왔을 때와 또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그래봤자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에 외부인들도 들락날락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다 같이 하자 뭐 몇 프로 참석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지한 작가님도 동의하고 하고 싶은 작가들은 하고 거기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고 상관없다는 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테두리와 말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어놨을 때 우리끼리 또 다 나뉠 수도 있지만 또 바깥에서는 우리하고 또 합류할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름 쓰는 것도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유지한 작가님이 편안한 작가를 할 때도 저렇게 저기 보시면 희생자 이름을 이제 바닥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잊지 않고 기록하는 의미로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자이든 타이든 지금 어쨌든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도를 떠나서 그게 결과물은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진행 상황을 다 전달시키기는 시간이 짧고 이름을 쓴다 안 쓴다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작가들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작가마다 그 작가만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과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걸 기본일 거예요. 그걸 간과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이 논쟁은 끝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잘못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여러 사람이 어쨌든 이 천안함이 아니라 세월호의 어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 전시를 가장 어떻게 잘 본질을 끌어냈나, 뭔가 그 전시에 좀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작가들 한 명 한 명의 작은 힘들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자는 얘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참여하는 작가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다 참여해서 그 오프닝 이벤트 겸 해서 메시지를 외부에 나가서 전달을 하고 다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틀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는 각자가 준비해 온 것을 해도 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나가서 이동하면서 또 무언가를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열어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고민하기 싫으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될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서로 간에 힘을 받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시너지를 비교하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주최측에서 노란색으로는 처음 싸잖아요. 2,000원 루비 같은 거 그런 거를 몇 개 더 준비해서 지나가는 예술가들이라든가 미처 여기 같이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즉흥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인 시위 이 부분도 하세요. 본인이 왜 건드려졌던 그런 세월호 사건 안에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싶거나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한 번 더 의문점을 대시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좀 각자 준비해 오시면 사실 좋을 것 같고, 참여를 같이 했을 때 노란색으로 일단 국장을 통일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좀 일단 이게 길고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전시가 처음에 퍼포밍을 다 같이 운동퍼포밍하고 개인퍼포밍을 하다고 전시장에 들어와서 전시 같이 보고 얘기 좀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서 간단한 목만 축이는 뒤풀이 우리 뭐 하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픈을 하고 20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광장으로 가서 이제 연계 전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술적인 발언이 포함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위적인 그런 생각으로 힘을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그래서 힘을 보태는 정치가 되고 싶었고, 지금 현재 제가 최금수 그 내용으로 거기 선배님이 제가 어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를 하려고 한다 했더니 좀 조심스러워하는 잠깐 그랬더니 지금 이것을 예술적으로 발언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본인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디어에서 또 부산 쪽이나 홍대 쪽이나 이미 전시가 진행되는 곳이 있고 지금 전시가 계획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지금쯤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얘기했을 때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술적인 발언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실 나가는 운동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예술적인 발언으로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 때문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이것을 좀 그냥 망각해버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거 기자하고 발전을 제가 짧게만 지금 취재 부분에서 사실은 기고 작가분들고 뒤에 전시에 대한 의의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한 1, 2분 안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월호 참사는 예술 재난과 여느 재난과 다른 재난들이잖아요. 제가 다르게 기억되어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온갖 모순의 총체이며 우리의 감출 수 없는 민낯이다. 모든 걸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많은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국가의 이름으로 방치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이를 또다시 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이다. 5.18과 4.16의 세월호, 4.16의 공동분모는 국가가 하루빨리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이 후폭풍을 잠재우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세월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목격자가 되어 시대의 증언대에 서야하며 우리가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구성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끊임없이 기록해야 하며 끊임없이 의문점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고자 하는 정신은요, 예술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술적 작업으로 발언하는 그런 전시로 기획된 정신입니다. 저희 전시 의의는 이런 의의를 갖고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처음 와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하셨던 조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네. 많은 공감들이 있는데 딴 거보다도 의미나 방향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다 공감하지만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형태적인 부분에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술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들어보고 계획하시는 틀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거기에 어떤 예술적인 형태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을 하고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예술적인 참여라는 거와 예술적인 행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세 가지 큰 섹션이 있고 또 작업에는 현수막에 사람들 이름도 쓰고 또 하고 유전 작가님 각자 뭔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오인과 터짐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지 작업 형태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힘을 보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것들이 이슈의 지목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형태를 만드는 그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나가서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초점이 꼭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같이 같은 옷을 입거나 나가서 노란색이라는 지금 많이 그 사건에서 파생된 색깔 어떤 문양, 문구, 리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궁금함들 뭐 이런 거 없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과 궁금증을 많이 선사해야 되는데 예술적으로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질문과 궁금증을 어떤 식으로 그거는 구성을 작업을 좀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네.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파생시키는 어떤 에너지인가 아니면 작가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내재화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한 어떤 가능성을 열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좀 방향성을 좀 듣고 싶고요. 그걸 듣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고 참여를